어,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얘기를 잠깐만 할게요. 김경률한테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는 제가 인터뷰해 본 적도 있어요. 사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엇이 진보적 마인드를 망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진보는 도덕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마인드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 근데 진보가 도덕적이지 않다고 느꼈을 때 자기 수족을 먼저 자르는 방식으로 갔던 게 지금까지 역사야. 그렇다 보니까 진보의 과도한 어떤 그런 마인드들이 결국엔 오늘날의 김경률을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참여연대에 있는데 자기 직원들이 조국 장관이 잘생겨서 좋다고 하더라. 이딴 이야기를 바른 새로운 보수당 주최 토론회 가서 하더라고. 그쪽 안철수가 호남 사람들한테 지금 대차게 까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른정당과 합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 그런 용도로 하라고 뽑아준 게 아니다인데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자기가 봤을 때는 이분 시작점일 수도 있어요. 저쪽이 막 바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모펀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김경률은 윤석열하고 똑같습니다. 어떤 그 구조가.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도 본인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자기 직위를 이용해서 어마어마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대한 비판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런 보수 정당들한테 가서 이쪽을 공격하는 빌미로 자신이 쓰이고 있는 거야. 난 진짜 이걸 참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딱 김경률과 이분에 대한 좋은 감정 그때 그 순간부로 다 완전히 정리가 되더라고. 김경률 회계사가 하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그러니까 삼성에 대해서 삼성의 분식회계의 어떤 구조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모펀드 조국 장관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하고 똑같거든요. 근데 왜 똑같냐면 실제로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돈이 그러니까 큰 돈이 움직이고 나서 결과적으로 그 돈이 누구한테 갈 것인가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삼성 분식회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도착지가 너무 정해진 상태에서 디자인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모펀드도 결과적으로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그걸 누가 통제하느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 돈의 주인이 이거 이재용이라고 그 전제하고 디자인하는 거하고 이 돈이 이미 주인이 있는 돈이 들어와서 그게 여러 가지 형태를 바꾼 다음에 다시 주인한테 돌아가는 방식하고 결과적으로 똑같은 건데 거기에 조국 이름이 걸쳐져 있으면 여기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권력자는 조국이니까 조국이 주인이다라고 추정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삼성 분식회계를 다루는 그 사고방식으로 조국 장관의 그 사모펀드 건을 바라보니까 조국 장관이 주인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차이에 대해서 김경률 회계사가 좀 현실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분석 방법이나 분석의 내용 자체가 틀린 건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쓰는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은 전문가를 위해서 있는 단어예요. 전문가가 확증 편향을 일으키지 일반인들이 확증 편향을 일으키지 않고요. 제가 봤을 때 전형적인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가 정말 전문가로서의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어떤 사물과 대상을 바라볼 때 편견이 없이 바라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전문가라는 집단들이 갖고 있는 직관의 한계,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전우영 선생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신 적 있죠. 노무현 대통령님 시절에 정신과 의사가, 오늘 정신과 의사 많이 나오네. 정신과 의사가 밥을 먹으면서 저거 나한테 접수하면 입원시켜버릴 건데 접수를 안 하네. 저 미친놈인데. 이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갖고 있는 편견, 전문가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전문적 지식을 확증 편향과 만나서 사용했을 때 위험성, 맞아요, 이거를 맞아요. 김경률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새로운 보수당 같은 곳에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이용하는 문재인 거죠. 정부를 네. 공격하는 데 써먹고 있는 그 갈라치기에 아주 좋은 소재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지금 이제 한 몇 개월이 흐른 거 아니에요? 본인이 이제 조국 장관 쪽을 사실상 범죄자 취급하듯이 그렇다 보니까 참여연대도 나오게 됐는데
참여연대 쪽 사람들한테 자기가 느꼈다는 배신감들이 되게 유치해. 참여연대 인사, 지식인, 언론인조차도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는 사고방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분들이 있는 한 진보의 분열이 아니라 망했다고 생각한다. 그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진중권이 그렇고요. 검찰이 잘못했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검찰이 과잉 수사했다는 건 그러니까 누가 상식으로 봐도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꺼내놓은 죄목이라고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사실상 세금 낭비에 가까운 짓을 했는데 검찰은 욕하지 않아. 그리고 근데 이런 게 있어. 조국 장관의 선의를 믿고 사모펀드 실시에 다가가고자 했는데 어느 시점부터 조 전 장관의 민정 라인 전체를 못 믿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집단으로 무엇인가를 속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 뇌피셜이나 느낌일 뿐인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감정이입하지 않고 조국 장관 쪽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느끼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그 말을 했을 때 밖에서 들려오는 비판을 자기가 수용하지 못한 상태로 그때부터는 조국 장관 쪽에서 나오는 모든 메시지가 불신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저쪽 뭐 보수네 이쪽에 가가지고 이쪽을 공격하는 좋은 소재로 땔감이 되고 있다는 걸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김경률 기사님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어느 사회를 가나 미친놈 한 놈씩 있는데 나 빼고 다 미친놈 너라는 말이 있어요. 김경률 회계사님 제발 부탁이니까 검찰이 잘못됐다 이런 큰 데까지 가지 마시고요.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을까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사고부터 좀 제발 좀 시작해보세요. 진시하고. 아니 이러다가 또 자유한국당 인재 영입으로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예. 또. 아니 새보수당에서 먼저. 새보수당에서 그러니까 지금 조국 사태를 보면서 광기를 느꼈다.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광기. 이 광기를 왜 검찰한테는 못 느끼냐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는 이런 분들은 인생은 허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못하지. 내 말 거울 들어봐요. 봤나 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 확신과 자기 믿음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정권을 잡거나 정권 잡는다는 게 내가 정치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이면 상식적인 걸 하려고 해. 상식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 오죽했으면 뭐 선거의 프레임이 되기도 하잖아요.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 이렇게. 그럼 자기 확신이라는 게 있으면은 최소한 이렇게 말해서 진보가 좋아지지 않아요. 저쪽에 좋은 땔감으로 쓰인다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배알이 꼴리는 게 있어도 내가 메시지를 낼 때는 최소한 저쪽한테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는 안 한다고. 저쪽에 힘을 실어주는 방식으로 계속 이렇게 쓰임새가 있잖아요. 결국엔 뭐야? 쟤네들이 정권을 잡거나 국회 의석을 많이 불릴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게 진짜로 극좌로 가는 대표적인 지름길이야. 이 길을 김경률하고 진중권이 같이 가고 있는 거라고. 자신들이 모자란 걸 모르는 거야. 조국 사태를 보면서 광기 느꼈죠. 모두를 말살시킬 수 있는 광기 느꼈죠. 아마 이 사람은 거울 봤을 거예요. 거울 보고 광기를 봤겠죠. 근데 김경률 회계사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의 분식 회계와 불법 승계 과정에 대해서 혼자서 10년 넘게 고군분투하면서 조사하고 연구하고 밝혀낸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렇게 큰 거학과 싸우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김경률 회계사한테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동안 싸워왔던 그 삶에 살아오는 방법, 연구하는 방법, 이걸 그 자체를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방법론 그대로 조국 장관한테 투영했을 때 조국 장관한테도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돼. 그러면은 나는 항상 옳았기 때문에 조국 장관은 잘못된 사람이지. 라는 결론을 너무 쉽게 내려버린 거죠. 자기의 과제를 네. 해결해 준 게 검찰이다 보니까 검찰이 의심받는 상황을 견딜 수가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는 그런 생각이 우리가 10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다 믿어준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이런 또 표현 역으로 쓰거든요. 착각하는 거죠. 이런 표현 쓴다고. 그렇게 부도덕하게 가면은 진보가 말살된다. 이런 식의 표현 쓰거든요. 뭔 개소리야. 자유한국당 등의 가짜 보수들이 지금 말살되고 있는 과정인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선거 한두 번 해가지고 다 없어지나. 그래서 오죽했으면 최소 20년 집권해야 된다는 말이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조국 장관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고 치지만 사실 아니잖아. 조국 장관 사태 이전보다 훨씬 더 지지율이 회복되는 상태가 맞습니다. 됐고 결국에는 이게 진보의 말살로 이어지지 않아요. 왜? 조국 장관이 설사 죄가 있다고 해도 한 수천 배쯤 더 어마어마한 거학들이 저쪽에 존재를 해. 그들한테 좋은 먹잇감이 되면서도 사실은 이런 자들이 많아지면
진보가 말살되는 거지.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하는 거야. 논리가 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노력하는 바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쌓아놓은 그런 이력들이 한 번의 말실수 난 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거 잘못이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 문재인 정부나 진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를 주장하면서 자기의 말이 맞았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아니거든. 이게 착각이고 이런 방식으로 변절한 사람들이 주위에 어마어마하게 많아. 우리 샘플들 많이 봤잖아요. 이재호, 김문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최근에 진중권까지 다 그 길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뭐 대단한 그러니까 지금 사모펀드 갖고 김경률 회계사는 분명히 후회할 날이 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확정되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부패 위선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도덕에도 예.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